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이경록 연구원입니다.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랩을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현지 시각 12월 2일 그랩이 나스닥에 성장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한 그랩은 2018년 우버의 동남아 사업 부분을 인수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업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그랩은 카카오 모빌리티와 배달의 민족, 삼성페이가 합쳐진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랩은 동남아시아 8개 국가 400개 도시에서 모빌리티, 딜리버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동남아의 특성을 아주 잘 살린 하이퍼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사용한 기업이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사업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랩의 사업 부분은 총 3개로 나뉘어집니다. 모빌리티의 경우 일반 차량을 호출하는 그랩카, 택시를 호출하는 그랩 택시가 메인 사업이고요. 앞서서 그랩이 하이퍼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잘 사용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툭툭이라든지 오토바이, 3륜차와 같은 이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사용되는 교통수단을 호출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딜리버리는 잘 알고 계시는 음식 배달 사업인 그랩푸드가 있고 마켓컬리와 비슷한 모델인 식료품 배달 서비스 그랩마트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 사업인 그랩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현금 결제가 많고 계좌 개설률이 매우 적은데요. 2018년 당시 차량 호출 후 카드 결제만을 지원했던 우버에 비해서 그랩은 현금 결제를 지원했다는 점이 그랩의 승리 요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랩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금융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많은 현금 결제와 낮은 계좌 개설에 기인해서 페이 서비스를 선보인 것이죠. 그랩페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모빌리티, 딜리버리 서비스 결제 및 외부 제휴점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아직까지는 그랩카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위주로 제공하는 그랩 인슈어,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랩 인베스트 등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싱가포르 싱텔과 합작을 해서 디지털 은행 출범을 앞두고 있어서 향후 예금 및 대출 등 금융 서비스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랩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동남아의 2025년까지 명목 GDP 성장 CAGR은 7.4%로 매우 높습니다. 또한 30대 이하 비중은 50%로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매우 높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빠르게 디지털화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현재 시장 침투율은 어떨까요? 매우 낮은 수준인데요. 음식 배달의 침투율은 10%, 식료품 배달은 1%, 모빌리티는 3%, 현금 결제 시장 대비 전자 결제의 침투율은 0.5% 수준입니다. 디지털화와 함께 침투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랩의 시장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얼마나 클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그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체 시장 규모는 2020년 500억 달러에서 2025년까지 1,800억 달러로 약 3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문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음식 배달은 16%, 식료품은 3%, 모빌리티는 8%, 전자결제의 경우 10%까지 침투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그랩은 모든 생활에 연관된 슈퍼앱이라는 점인데요. 현재 그랩은 모빌리티, 딜리버리,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는 유일한 앱입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소비자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고 재방문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랩 내 운전자나 배달원, 제휴 레스토랑, 제휴 마트 입장에서는 더욱 많은 고객이 앱으로 이입되다 보니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공급자가 유입이 되고 또다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다시 소비자가 많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랩의 서비스를 3가지 이상 사용한 고객의 경우 재방문율이 85% 수준으로 매우 높고 1년 사용 이후 평균 사용 금액 역시 1.5배 수준으로 매우 높아집니다. 재방문율이 높다는 것은 기존 고객을 모집하기 위한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고 이에 따른 비용 효율화가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이 같은 모델을 가지고 있는 우버와
리프트의 PSR의 경우 3배 수준이나 그랩의 PSR 같은 경우에는 35배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해당 PSR은 소비자 인센티브를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그랩의 회계 처리 때문이고, 이를 조정하게 되면 14배 수준으로 조정이 됩니다. 여전히 모빌리티, 딜리버리 업체들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쇼피를 가지고 있는 C그룹의 PSR이 10배라는 점에서 이 그랩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스펙 상장주 특성에 더해 파이프 투자의 락업 해제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초기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미크론 영향에 대해서도 지켜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